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서버 쪽에 처리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조회하고 저장하는 처리 이외에 속도 문제와 생산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쪽을 붙이는데 기본만 아실 게 아니죠. 서버 쪽에 처리를 할 때 속도 문제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생산성 문제, JSP 쪽에 조회할 때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죠? 칼럼 카피하는 거, 그것들 줄이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 샘플을 열은 다음에 제 샘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샘플을 열어보시면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이제 사원 정보에 대해서 서버로 저장하고 조회하고 하는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 부속 코드하고 직급 코드도 서버에서 가져와야겠죠. 조회 누를 때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죠? 코드 값들인데 화면이 보이면은 바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벤트를 어디다 넣어놨냐면 폼에다 놓습니다. 폼에 보시면 onload completed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화면이 이제 로딩이 완료되면 발생하는 이벤트일 거고요. 꼭 여기다 주실 필요는 없는데 보통 코드 조회는 여기다 많이 줍니다. 자, 그래서 코딩한 데를 한번 가보죠. 트랜잭션 하고서 옆에 요 내용들은 뭐 다 알려드렸던 거고, 쭉 가보시면 부속 코드하고 직급 코드를 두 개를 한꺼번에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뭐는 뭐 하고서 한 칸 띄고 뭐는 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오도록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속도 문제를 짚을 텐데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보시면 하십시오. 자, 어떤 개발자는 지금처럼 트랜잭션을 해서 한 번에 데이터셋 두 개를 가져오도록 코딩을 했어요. 어떤 개발자는 이렇게 코딩했다고 쳐보죠. 로드 하고서 URL을 줬을 겁니다. URL은 이런 식으로 써놓을게요. 또 하나 직급도 가져와야겠죠. 직급.load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다고 쳐보죠. 자, 트랜잭션에서 이렇게 처리하나 로드해서 이렇게 처리하나 나오는 코드 데이터셋 두 개는 동일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나와요. 자, 속도 문제를 짚어볼 텐데 트랜잭션 해서 이렇게 처리한 게 빠를까요? 아니면 로드 이렇게 해서 두 개 한 게 빠를까요? 어떤 게 빠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머리를 막 굴리십니다. 누가 빠를까? 제가 문제를 좀 따르게 내볼게요. 한 방에 두 개 가져온 게 빠를까요? 그죠? JSP 하나에 두 개 가져온 게 빠를까? 따로따로 한 개씩 가져오는 게 빠를까? 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좀 쉬워지죠. 당연히 한 방에 두 개 가져온 게 빠를 겁니다. 따로따로 한 개씩 가져오면 아무래도 느리겠죠.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트랜잭션 이렇게 하시면 서버단에 JSP가 한 개 뜨겠죠. 만일 이렇게 하셨다면 로드 하셨다면 서버단 JSP가 두 개가 뜨게 될 겁니다. 그죠? 별 문제 아닌 것 같죠? 이 문제가 실전에서 프로젝트를 뒤집어 엎는 데에 해당하는 일들을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특히 프로젝트 막판 가가지고 프로젝트가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좀 드릴게요. 보통 프로젝트 매니저분들이 프로젝트 초창기에 속도 문제나 이런 것들 민감한 부분들은 좀 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테스트 해보겠죠. 근데 처음에는 간단하게 하겠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볼 거예요.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그렇게 많은 걸 갖고 테스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뭐 별 차이 없겠죠. 그러면 PM분들이 트랜지션보다는 로드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야 코드성 조회하는 거는 전부 다 로드 쓰자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죠. 자, 그렇게 해놓고 개발이 들어갑니다. 이제 개발자들한테 가이드를 이렇게 쓰라고 내리겠죠. 그럼 개발자들이 이제 화면을 짜야 되는데 실전 화면에서는 코드 데이터셋들이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보통 한 화면에 코드 데이터셋이 10개 내지 20개 필요하고, 또 데이터 레코드 수도 보통 막 많으면 뭐 몇백 개 이 정도 됩니다. 개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화면에 온로드 컴플리티드에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쓰겠죠. 한 20개 된다고 치면 20방을 이렇게 빠바바박 때렸겠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속도가 아무래도 느리겠죠. 그죠? 화면 로딩하면 무조건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럼 뭐 어떤 생각 가지실 거냐면 야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이 순간에 개발자들이 PM한테 얘기를 잘 안 해요 보통. 왜냐면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런 거 짚습니까? 또 PM이 하라고 그랬죠. 시키는 대로 하죠. 아, 일단 안 모르겠다 그냥 그러고 짜버리죠. 그렇게 하고 그냥 세월이 지나가죠. 그냥 몇 달 훅 지나가 버립니다. 프로젝트 막판이 됐어요. PM이 화면 테스트를 할 거예요. 속도 문제 테스트 하겠지 분명히.
테스트를 하는데 화면마다 이렇게 20방씩 때리고 앉아있으니 화면 올라오는 속도가 당연히 느리겠죠. 그럼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원인 파악을 하겠죠. 어디가 잘못됐을까? 원인 파악을 하러 들어갈 때 보통 개발 코딩이 잘못됐으리라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해요. 코딩은 잘 해놨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웹서버 세팅이나 뭐 괜히 네트워크 팀 가가지고 찔러보고 왜 네트워크 왜 느리냐 뭐 이런 거 찔러보고 막 하시죠. 원인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뒤집니다. 뭐 여기저기 뒤지다가 이제 안 되죠. 그럼 이제 저희 회사에 보면 컨설트 팀이라고 있어요. 보통 한 경력 10년 차들 이상 되는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컨설트 팀을 불러요. 물론 돈 주고 부릅니다. 그냥 공짜는 안 가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 왜 느린지 원인 파악 좀 해달라고. 그럼 이제 저희 컨설팅 팀이나 뭐 저희 회사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속도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몇 가지 이렇게 집어서 알고 있죠. 그죠? 리스트업 된 게 있어요. 그 중에 얘가 아주 치명적으로 속도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 컨설팅 팀이 이런 걸 당장 보게 될 거예요. 몇 가지 요소를 짚을 겁니다. 이렇게 해놨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놓으셨나요? 이러면 느리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PM이 대답을 이렇게 한대요. 로드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팀 친구들이 저한테 회식할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교육할 때 로드를 가르쳐 주지 말랍니다. 모르면 못 쓸 테니까 그냥 트랜잭션만 가르쳐 주래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로드 쓰지 말고 아키텍처 설명할 때 로드 쓰지 말고 그냥 트랜잭션 쓰세요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를 이제 로드라는 함수가 여러분들 개발할 때 편하시라고 만든 함수인데 잘못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짜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트랜잭션 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쓰시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집니다. 물론 여기다가 트랜잭션 이렇게 해서 또 20방 때리면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겠죠. 느리겠죠. 이렇게 한 번에 때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컨설팅님이 빠졌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막판 됐습니다. 화면 다 들러 없겠죠. 근데 화면만 들러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짜놨다면 JSP를 따로따로 짜놨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JSP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겠죠. 뭐 화면 단 다 뒤집어 엎고 서버 단 다 뒤집어 엎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프로젝트 막판 가서 며칠 안 남겨놓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 시작할 때부터 개발 시작하실 때부터 그냥 속편하게 그냥 로드 쓰지 말고 그냥 트랜잭션 쓰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그러는 게 속도 문제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좀 하나 짚어드린다면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서버로 보낼 레코드가 100개라면 i는 제로 뭐 이렇게 해서 i가 날려보낼 레코드 수만큼 해서 트랜잭션 i 뭐 i번째 레코드 이런 식으로 짜지 말라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짜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JSP가 몇 번 돌까요? 예를 들어서 레코드 수가 날려보낼 게 100개다. 그럼 서버 단 JSP가 100개 뜨겠죠. 서버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코딩하는 게 마이 플랫폼 통틀어서 최악의 코딩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프로젝트 망가져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제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들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하나를 짚을게요. 이제 생산성 문제를 좀 짚을 텐데 왜 제가 JSP 조회하는 JSP 설명드릴 때 가만히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해놨죠. SQL 처리하고 칼럼 이렇게 드립다 카피했죠. 이게 교육용 샘플이에요. 제가 해놓으니까 이게 정답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인데 실전에서 칼럼이 100개예요. 그럼 이걸 다 100개를 카피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제가 교육하려고 알기 쉬우시라고 일부러 샘플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샘플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코드 조회하는 샘플은 조금 형태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위에 부분 뭐 다 똑같고요. SQL 처리하고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놨습니다. Result set to dataset. 좀 전에 조회하는 JSP에서 이렇게 카피한 게 뭐였죠? Result set을 dataset으로 퍼붓는 거였죠. 그걸 함수로 만들면 되겠죠. 제가 함수 만들어 놨습니다. 위에 보면 Result set을 dataset으로 자동화시키면 되죠. 뭐 칼럼 개수, 뭐 메타데이터 셋 이런 거 나오면 되죠. 이런 거 써서 칼럼 개수만큼 이렇게 카피를 하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코딩 해놓으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함수 하나 갖고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또 이래 놓으니까 이 함수 그대로 쓰시는 분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다가 칼럼 타입 변화는 스트링만 강제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조금 더 타입 변환에 대한 건 조금 더 추가하셔가지고 쓰시기 바랍니다. 쓰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면은 코딩량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마이플랫폼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보통 이렇게 계속 똑같은 코딩 나오면 공통함수 만들어 쓰시죠. 왜? 그죠?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다 줄인 거냐? 아닙니다. 제가 더 줄여볼게요. 어떻게 줄일 수 있나? 여러분들이 부속 코드, 지크 코드 이외에 만일 팀 코드라는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복사한 다음에 4번 나오겠죠? 이거 고치겠죠?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보시기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 팀 셀.jsp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얘를 이제 바꿉니다. 이 부분 고칠 거 없죠? 똑같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디 고쳐야 될까요? SQL 고쳐야죠. select all from base team 이런 식으로 고치시겠죠. 그리고 요거 바꾸겠죠. ds team. 얘는 필요 없죠.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 고치러 가볼까요? 고칠 데 없네요. 딱 고칠 때 요거 두 줄밖에 없어요. 개발하는데 얼마 걸렸죠? 코딩하는데 30초도 안 걸렸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테스트 해봐야 있죠? 화면에서 조회 버튼 뭐 이런 거 눌러가지고 나오도록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그럼 나오겠죠? 그럼 토탈 해봐야 테스트까지 포함해가지고 1분 뭐 그거밖에 안 걸렸죠. 뭐 안 좋아 보이죠? 그죠? 이번에 좀 더 줄여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SQL이 이 JSP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 SQL 부분을 처리하는 걸 뭐 비즈니스 로직으로 따로 뺍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자바 빈으로 빼든 뭐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빼든 뺐다고 쳐보죠. 그리고 여기서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형태 뭐 함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콜 스토어드 프로시저 하고 뭐 sp1 뭐 이런 식으로 줬다고 쳐보죠.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름 주고 이제 호출하는 거죠. 이렇게 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더 간단해지죠. 자, 더 줄여볼까요? 자,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름을 뭐 화면에서 아규먼트로 넘어오게 하던 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던 변수 형태로 바꿨다고 쳐보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데이터셋 이름도 ds 언더바 name 이런 식으로 줬다고 쳐보죠. 변수 형태로 처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팀 코드 이외에 뭐 다른 코드 값을 하나 더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JSP를 카피했다고 쳐보죠. 카피하면 코딩 바꿀 때가 있나 보세요. 바꿀 데가 없어요. 그죠? 코딩 똑같죠? 자, 이런 거를 확장을 하면 우리 프로젝트에 JSP가 1000개 필요합니다. 그러면 JSP를 카피해봐야 코딩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 프로젝트에 잘 만든 JSP 하나 있으면 JSP 아예 안 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개념 설명하고 뭐 이런 설명할 때 그 처음에 서버 조회 JSP 설명할 때도 JSP 아예 안 짜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뭐 실습을 안 한다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실전에서 JSP를 아예 안 짜시는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장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JSP 아예 안 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JSP를 잘 안 짜고 서블릿으로 많이 짜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코딩 양이 확 줄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얘기 종합하면 우리 프로젝트의 공통 서블릿 하나를 이쁘게 잘 만들어 놓으면 아예 안 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성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아예 안 짜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은 생산성을 높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서버단에 아예 안 짜는 거냐? 아니죠. 요거 아까 SQL에 뜬 거 어디다 넣어놨죠?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넣어놨죠?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짜셔야겠죠. 그죠? 비즈니스 로직은 분명히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을 여기서 분리를 시켜야죠. 사실 알고 보면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시키면 그 분리시킨 비즈니스 로직은 꼭 마이플랫폼 쓰라는 법이 없어요. 그죠?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예를 들어서 웹에서 쓴다든가 뭐 다른 데서 쓴다든가 할 때도 재활용성도 높아지겠죠. 딴 데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또 장점이 또 하나 생길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을 여기서 분리시키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또 예로 드니까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짜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하는데 뭐 자바 빈 형태로 하는 게 좋냐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하는 게 좋냐 이거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꼭 빼란 법이 없어요. 그죠? 속도 문제에 있어서 이제 속도를 짚어보면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아무래도 빠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프로젝트에 모인 서버 개발자가 뭘 잘 짜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에 모인 서버 개발자가 DB는 하나도 몰라요.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짜라 그러면 프로젝트 기간도 짧은데 스토어드 프로시저 공부해가면서 짜야죠. 언제 다 합니까? 이제 안 되죠. 거기 모인 개발자가 자바를 잘 짜면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자바 빈 형태로 하는 게 좋겠죠. DB를 잘하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하는 게 좋을 거고 둘 다 모른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SQL을 DB에다 넣어놓고 DB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SQL을 실행시킨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화면에서 SQL을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그걸 수행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개발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하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죠? 물론 프로젝트 기간이 충분하다면야 가장 좋은 거를 선택을 하겠지만 요새 보통 프로젝트 기간이 짧죠. 그러니까 최대한 생산성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알려드린다면 이번 프로젝트가 돈이 좀 많다. 미드레어 같은 거 사가지고 좀 더 속도 문제라든지 생산성 문제, 효율성을 또 높이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산성을 줄이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두 가지였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속도 문제는 이렇게 짜지 말고 그냥 트랜지션 해서 한 방에 처리하자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생산성 문제는 여기다가 비즈니스 로직, SQL 같은 거 직접 넣지 말고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시키고 프로젝트에 공통 서블릿을 하나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해들 다 되셨죠? 충분히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점 감안하시고 그 서버 쪽 붙이는 거, 데이터 처리하는 것들 처리하시면 그렇게 큰 무리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번 교육 동영상 수고들 많으셨습니다.